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연구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 계구면 향리 산 41-2에 있는 김익이 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칠흡사이라고 불리는 추읍산 아래 김익이 묘가 있으며 김다랑이 청룡어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다랑의 큰아들인 김익이 묘로 부인 청희 씨와의 합장묘입니다. 김익이는 증조부 김재경 등 3대가 사화로 서거한 2년 뒤인 1724년에 태어나 집안은 가난했으며 부친 김다랭은 아들 김익이를 엄하게 키워 회초리를 심하게 쳐 종아리가 성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 겨울에 김익이는 두 동생 김희중과 김희경을 옆에 안고 추위를 녹였다고 합니다. 1747년에 음보로 목릉 참봉에 제수되고 영천군수와 광주 목사 등을 거치며 1790년 67세로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김익이는 지방 수령을 했을 때 인근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옷이 없어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보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었다고 합니다. 김익이 큰아버지 미호 김원행이 굶주린 사람을 만나면 어찌 우리 집안으로 찾아가지 않는가? 우리 집안 중 내 조카 김익이가 제일 어진 사람일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익이는 늘 일찍 일어나 정자에서 앉았으며 맛있는 음식을 별로 입에 대지 않고 근엄한 선비였으며 술은 잘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실컷 마시되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익이 어머니가 한육노을 쓴 해경궁 홍씨 어머니 언니로 김익이와 해경궁 홍씨는 이종사촌이 되며 김익이가 오빠라고 합니다. 해경궁 홍씨 어머니가 부친 김다랑이 일찍 죽은 후 김익이 가족을 친자식처럼 경제적으로 잘 도와주어 김익이가 우리는 어머니가 2명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입수의 모습입니다. 입수가 넓어 부인이 여러 명이고 재물이 많을 모습입니다. 김익이면은 와열입니다. 백호 선익입니다. 전형적인 와열의 모습으로 비가 오면 물이 당판에 모이게 됩니다. 청룡 선익입니다. 와열은 안산이 가까우면 영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공주에서 내려다본 김익이묘의 모습으로 추읍산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김익이묘의 백호 쪽에 부친 김다랭묘가 있습니다. 즉 김다랭묘의 청룡어깨에 김익이묘가 있습니다. 청룡의 모습입니다.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나 자체 청룡이며 잘 감싼 모습으로 귀가 따를 모습입니다. 밖에서 본 청룡의 모습으로 아래 저수지 근처까지 길게 내려왔습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나무에 가려 백호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본 백호의 모습입니다. 김다랭 묘입니다. 김다랭 묘가 있는 쪽이 백호가 됩니다. 백호가 잘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여자들이 내조를 잘하고 재물도 있을 모습입니다. 공주에서 내려다본 조안산의 모습입니다. 조안산의 모습입니다. 나무에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본 조안산의 모습으로 저수지의 물이 길을 막아 기가 빠지지 못하게 막아주며 조안산이 환포를 자라여 사회에서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재물도 들어올 모습입니다. 김의 폭 약 20m인 김액이 묘 뒤로 들어오고 있으며 묘의 좌양은 인좌 신양으로 김액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들어온 김액이 1차 수살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좌방향인 인방향 하늘과 향방향인 신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묘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혈의 가로 크기로 약 4m입니다. 혈의 세로 크기는 약 4m로 묘는 부와 귀가 같이 있는 부귀혈이 됩니다. 들어온 김액이 묘 내부에서 2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묘는 한 사람이 김액선 위에 놓일 자리가 되었으며 묘는 합장묘로 2분이 모셔져 어느 한 분도 김액선 위에 모셔지지 않아 혈에너지를 최대로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후룡을 타고 묘까지 가보겠습니다. 용맥이 후부하니 좋습니다. 용맥이 방향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용맥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후룡은 횡령으로 기미기묘는 횡혈이 되며 우선용이 되어 백호가 청룡보다 더 발달해야 하며 장자보다 차손이 발복받을 모습입니다. 땅은 단단하지 않으며 양명한 정도는 보통으로 후손들이 격이 높은 모습은 아닙니다. 기맥이 비스듬히 꺾여 기미기묘로 들어가게 됩니다. 봉긋하게 입수도들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기미기묘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수도두에서 기미기묘의 반대쪽으로 귀사인 정귀를 내미는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본 정귀의 모습입니다. 입수도두에서 뻗어나간 정귀의 모습으로 정귀가 있으면 장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계곡면 계전리 398에 있는 김희중묘의 모습으로 증정경부인 평산신씨와 증정경부인 한평희씨와의 합작묘입니다. 김희중은 영조 12년인 1736년 태어나 서흥부사를 지냈으며 영흥부원군 김조순의 부친으로 사후 영의정에 추중되며 정조 17년인 1793년 58세로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김희중묘는 원래 부친 김다랭묘의 백호방에 있어 김다랭묘를 중심으로 김희기, 김희중 형제의 묘가 양쪽에서 호위하는 형식이었는데 김희중의 묘가 사후 36년 후인 1826년 김조순과 그 아들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계전리로 이장되었다고 합니다. 김희중 묘는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천기 또한 내려오지 않습니다. 땅속은 세로로 흐르는 종수맥과 가로로 흐르는 횡수맥이 십자로 크로스되며 뱅커라인이 횡으로 흘러 좋지 않은 곳에 모셔졌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김희중묘의 모습입니다. 청룡의 모습으로 아래로 갈수록 낮아져 형제간의 우애가 좋을 모습입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배꼽 끝이 살짝 돌아가 역이 되는 모습입니다. 공주에서 내려다본 조안산의 모습입니다. 조안산의 모습입니다. 조산에 천마사가 보여 혈이 되었으면 귀인이 나오고 발복이 빠를 모습입니다. 안산이 깨져 묘를 쓸 당시에 그랬다면 부인이 요절하고 재물이 날아가며 여자로 인한 환란이 있을 모습입니다. 화면은 인천시 계양구 규련동 산 46-3에 있는 김희경묘의 모습으로 부인 밀양박씨와의 합작묘입니다. 비석이 없이 단촐하게 상석에 증좌찬성 안동김공 이경묘 증정경부인 밀양박씨 부라고 쓰여 있어 검소함과 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희경은 김다랭이 막내 아들로 김희기와 김희중의 동생이며 부친 김다랭이 죽은 해인 영조 14년인 1738년 태어나 김다랭이 우손 중 김희경의 직계에서 정승이 제일 많이 나와 김희경의 손자 및 증손자 대에서 영의정 2명과 좌의정 2명이 나오게 되며 현재 이곳의 묘가 이장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수의 모습으로 입수가 넓어 부가 따르고 부인이 여러 명이 있을 모습입니다. 와열의 모습으로 기미기미와 비슷합니다. 비가 오면 물이 당판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당판에 모이게 되며 와열은 물이 모여 부가 따르게 되고 속발하게 됩니다. 청룡선익의 모습으로 묘를 감싸며 원형으로 길게 잘 내려가고 있으며 마치 양팔을 벌려 묘를 품 안에 안은 듯한 모습입니다.
역시 입수도도에서 백호선익이 길게 내려가 원형으로 묘를 감싸고 있으며 묘는 오목한 것에 있어 아늑하며 바람을 막아주어 지기가 흩어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지형이 마치 향리에 있는 김다랭, 김이기묘와 비슷합니다. 청룡 쪽 모습입니다. 청룡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찍은 청룡의 모습으로 청룡이 짧아 청룡이 역할을 하지 못해 혈이 되어도 단발성으로 끝날 모습입니다. 바깥에서 본 외청룡의 모습으로 외청룡이 너무 멀어 청룡 역할로서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백호 쪽 모습입니다. 백호가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본 백호의 모습입니다. 백호가 길게 환포하고 있어 부인이 집안일을 잘하고 재물이 들어올 모습이나 봉우리들이 솟아 여자들이 강할 모습입니다. 조한산 쪽 모습으로 나무에 가려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중에서 본 조한산의 모습으로 백호가 조한산이 되며 감싸고 있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재물도 들어올 모습입니다. 김해폭 약 20m인 김액이 묘 뒤쪽 옆 백호방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김희경 묘는 건좌 손양으로 김익선 방향인 신좌 의량과 약 30도의 차이가 납니다. 의문이 드는 것은 상석에는 자좌로 되어 있어 상석과 입수도들을 기준으로 한 묘의 좌양인 건좌와 45도의 차이가 납니다. 들어온 김액이 1차 수산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김액선의 좌방향인 신방향 하늘과 향방향인 을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묘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혈의 가로 크기는 약 3m입니다. 혈의 세로 크기는 약 3m로 묘는 부귀혈이 됩니다. 들어온 김액이 묘 내부에서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묘는 한 사람이 김액선 위에 모셔야 할 자리이며 김희경 묘는 부인과의 합장묘로 화면과 같이 두 분이 비스듬하게 김액선 위에 모셔졌습니다. 김희경 묘 바로 아래 백호방에 있는 김명순 묘로 증정경부인 평산시씨와의 합장묘입니다. 이조참판 증영의정 안동김공 명순묘 자좌 증정경부인 평산신시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김명순은 영조 35년인 1759년 김희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김희기의 막내 동생인 김희경에게 양자로 가게 됩니다. 1801년 별시문과의 갑과로 급제하여 당상관을 거쳐 이조참판 비변사 당상을 거치며 함경도 관찰사로 근무 중 순조 10년인 1810년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김저순과는 사촌지간이며 김저순의 장녀로 순조의 왕비인 순원왕후의 큰아버지 뻘이 됩니다. 후룡을 타고 김희경 묘까지 가보겠습니다. 방향을 전환하여 용맥이 힘을 실는 모습입니다. 용이 매우 후부하여 재물이 많고 부인이 여러 명일 모습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비룡입수처럼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땅은 단단하고 양명하여 조상의 격이 높을 것이며 후손들과 여자들 또한 격이 높을 것입니다. 김액선이 후룡을 타고와 좌선으로 묘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김희경 묘는 횡혈로 묘 뒤에 귀사가 있어야 하며 묘 위로 불룩하게 입수도들을 형성한 후 정규를 내뻗는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본 정규의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김다랭묘가 명당이어서 김조순과 김좌근 등에 의한 세도 정치가 나타나고 김조순의 딸이 왕비가 된 것으로 사료되며 김희기묘가 명당이나
김희경에게로 양자로 가거나 장자를 계속 양자를 받게 되며 김다랭묘가 막내가 발복받는 자리로 김희경 후손에서 4명이 정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김희경묘의 현재 자리는 원래 자리가 개발이 되어 이장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탄행이 장자 김희소의 증손녀가 효현왕후가 되고 김희장의 증손녀가 철인왕후가 된 것은 김희소묘와 김희장묘가 혈이 아니어 김범묘의 발복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김탄행과 그 윗대가 혈이 아닌데 김희소가 좌의정이 되고 김창업과 아들 김양경 및 손자 김범행이 혈이 아닌데 김창업이 고손자인 김다순이 우의정이 되고 김상용이 후손인 김희교가 우의정이 된 것도 김범묘에 의한 발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김범묘에서 시작된 신안동 김씨묘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강풍수지리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